동화 작가 임지영과 평범한 남편 김 매니저의 동화처럼 살고 싶은 욕망과 탐욕의 일상 이야기 채널 동화처럼. 유후. 첫 번째 노래 같이 듣고 싶습니다. 페퍼톤즈 공원 여행. 네,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동화작가 전속 매니저 김 매니저입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식어를 붙이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네. 평소 하시던 대로 하세요. 동화계 아니지 김 매니저의 갑 동화작가 임지영입니다. 네, 인정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방송인데 네. 여전히 어색합니다. 상당히 어색해 보여요 지금. 상당히 어색해 보이고 얼굴도 좀 미세하게 뭔가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고 있고 손은 발발발 떨리고 있고. 손을 어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초짜인가요? 이놈은 어떻게 하셨나요? 뭐 그건 제가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맞다. 오늘 김 매니저 까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가네. 알겠습니다. 김 매니저님 잘하고 계십니다.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하시니까. 저 이게 평상시 하던 짓입니다. 우리가 네, 채널 동화처럼 네. 두 번째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지난주에는 사람들이 좀 들었을까요? 아니 들으신 분들이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그리고 저런 이야기만 했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 추리소설 쓰시는 조영주 작가님께서는 들으시고 오글거린다. 오글거린다. 딱 조영주 작가님 나온 그런 이야기도 하셨었고 이제 다른 패친분들도 들으시고 잘 듣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 햇님 달님이 잘 듣겠다 이렇게 하셨고. 해주셨고. 네, 지인은 뭐라고 했나요? 아는 지인은 이제
부부끼리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아, 그러니까 불법입니까? 굳이 이런 걸 부부끼리 하려고 하냐. 네. 싸운다. 아, 우리 뭐 맨날 싸우는 거 새삼스럽게 괜찮아요. 그런 거는 늘 싸우니까. 네, 늘 싸우니까 이런 건 괜찮습니다. 또 한 명 또 누가 아니구나. 예. 이게 단가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3명밖에 안 들은 건가요? 아,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뭐 오늘은 이제 더 많이 들어주실 거라고. 그러니까요. 네.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 아니죠. 이거는 지금 페이스북 네. 라이브 방송을 켜놨는데 네. 일단 테스트용으로.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역시 화면빨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경락 마사지라든가 아니면 시술을 하든가 아니면 성형을 하든가 셋 중 다 하려면 돈 좀 많이 벌어야겠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네. 작가님 서울 다녀오셨다고. 저요? 네. 엊그저께 화요일 날 갔나요? 수요일 날 갔나요, 제가?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갔죠. 화요일 날 갔구나. 네, 화요일 날 오늘 가셨다가. 목요일이죠? 예. 네. 화요일 날 갔다고. 화요일 날 왜 갈게요? 그냥 당황스럽죠? 그냥 네. 이야기하세요. 서울에 왜 갔냐면 이번에 이제 그 창작동화 심사 있어가지고 마지막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심사위원들 모여서 회의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러 갔다가 간 김에 또 이제 또 여러분들 네, 그렇죠. 여러분들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간 김에 어쨌든 또 제가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교통비는 또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 김에 본전 그냥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냥 만날 사람들 다 이제 몰아서 또 만나고 해결할 일 해결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네. 가서 보니까 네. 사진을 좀 올려주셨더라고요. 네네. 네, 다른 분들이. 그래서 봤더니 네. 아주 심각하게 네. 거기 우리 술이 굉장히 많은 곳에 가서 심각한 표정으로 들여다보고 계셨던데 어디를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새삼 사람이 진짜 늘 배우고 살아야 된다 그 생각을 했어요. 뭘 배우는데요? 아니 뭐든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조금 주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정말 굉장히 큰 착각이었구나. 왜냐하면 이거 이제 가게 이름 같은 거 말해도 되는 건가요? 하면 안 되죠. 굳이 가게 이름까지. 여튼 이제 제가 살아가는 로사 작가가 좋아하는 있어요. 홍대 근처에. 아니 세계 주류도 아니야. 그냥 하여튼 주점인데 네. 거기가 안주가 되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일단 갔거든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메뉴판을 봤더니 와, 술 종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 근데 진짜 처음 본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메뉴판에. 네, 그래갖고 완전 신세계를 본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거 보는데 막 제가 감탄하면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정영 작가님이라고. 네, 청소년 소설 쓰시고. 네네, 청소년 소설 쓰시고 저의 거의 은남매 저희 오라버니인데 그분이 또 몰카를 찍으셔갖고 제가 완전 놀라는 그 표정. 신세계를 접하고 있는 그 표정을 언제 또 찍으셨더라고. 그래서 동화 작가가 술 종류를 보고 놀라는. 그래서 저는 특이한 사진을. 전 그걸 보고 그러니까 그걸 느낀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술은 정말로 진짜 세 발의 피구나.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굳이 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좋잖아요. 인생이 풍요로워진다니까요.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 김민희님한테 제가 다 전수해드릴게요. 저 알고 싶지 공짜로 않고요. 해드릴게요. 아니 알아야 돼요. 인생을 알려면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 말고 또 특별히 재밌는 일은 어쨌든 이제 일단은 제가 만나고 싶어하는 작가님들 평상시 만나고 싶어했던 작가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기분이 정말 좋았죠. 네. 저는 사실 임 작가님이 네. 화요일 날 올라가신 뒤로 굉장히 외로웠어요. 거짓말 치지 마시고요. 네, 정말 너무 외로워서.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서 먹을 걸 잔뜩 했더라고. 유부남들은 굉장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네. 아내가 네. 어딘가를 가면 네. 굉장히 그때부터 외로움을 느껴요. 네. 네, 그래서 그 외로움을 혼자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좀 하죠. 뭐 건담을 산다거나 아니면 게임을 만나거나 뭐 그런 거요? 네, 자신의 그 공허함, 텅김, 외로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그날 밤에 저는 그런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오징어를 사서 버터구이 만들어 먹고 생물 오징어를 사다가 버터구이를 좀 만들고 너무 외로우니까 아침부터 파스타 해서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옆에 늘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끓여라 어깨를 주물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임 작가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 하는 대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까르보나라 스파게티를 만들어서 그 허전함을 채웠죠. 잘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비워드릴게요.
뭐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재미없는 얘기는 그만 좀 집어치우고 빨리 다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또. 아니, 미리미리 그러니까 어디 가실 때 좀 빨리 얘기해 주시면 뭔지 달라고요. 아니 저의 그 외로움과 그리고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뭐 다른 여자 만나시더만. 응? 네? 그런 유언비어 하지 마시고. 양인정 씨라고. 예.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하필이면 내 동생 이름을 갖다 써서. 친구 이름을 좀 이렇게 여자처럼 바꿔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하필이면 윤 작가 여동생 이름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요. 바로 한 방에 걸리고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네네. 이제 떨지 말고 빨리 얘기하세요. 굉장히 우울해지는데. 네. 우리 그냥 다음 노래 듣고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사실 오늘은 자기만의 공간. 네.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네. 그리고 임 작가님의 새 책이 나와서 그 이야기도 좀 해보고요. 네. 그래서 노래 먼저 한올님의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밤 노래 듣고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김 매니저님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밤 꾹 참았던 눈물이 흐르며 어디선가 네가 날 찾아와 가만히 나를 안아줄 것 같은데 기다리고 바래도 안 되는 밤 흐르던 눈물이 멈춰도 이미 너는 멀리 사라지고 내 곁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이 방에 모든 게 다 사라져 내게서 멀어져 어느새 흩어져 하나 둘 흐려지는데 잠도 오지 않는 이 밤에 뭐가 그리 서러워 흐르는 눈물을 얼마나 쏟아내야 후련해질까 내게도 위로가 필요한 밤 꾹 참았던 눈물이 흐르며 어디선가 네가 날 찾아와 괜찮다 하며 안아줘야지 한올의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김 매니저님 제가 가급적이면 칭찬을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더 뭐랄까 더 어리버리한 것 같아요.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우리 베이비. 계속 해보세요. 네, 그런다고 하고요. 네. 네. 사실은 오늘 이제 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따끈따끈한 신간이 나왔습니다. 네, 아까 새 책이 나왔기도 했고, 네.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좀 사신 방송을 좀 그렇죠. 우리가 뭐 이 방송 시간 들여서 하는 이유 다 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사적인 욕심을 네 알겠습니다. 사심이 조금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네. 아이들에게 약간 위로가 되는 책, 힐링이 되는 책 그런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번에 나온 책이 그런 그렇죠. 내용이라서 네. 한번 책 소개 잠깐 일단은 보여주시고요. 책 제목은 아시람에 사는 아이입니다. 아시람에 사는 아이. 어디에서 나온 책이죠?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에서 나왔습니다.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에서 지금 이 시리즈로는 제 책이 다예요. 슈퍼히어로 우리 아빠, 슈퍼히어로 학교, 진짜 거짓말, 그다음 이제 아시람에 사는 아이. 네, 제가 아주 그냥 이 시리즈를 다 채울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고요. 열심히 할 겁니다. 네. 네. 근데 제목이 조금 특이해요. 아시람에 사는 아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이란 단어는 뭐 특이할 일은 없고. 특이한 단어라고 하자면 아시람이라는 뜻이겠죠. 네. 아시람이 어떤 건가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이제 인도 수행자들이 기거하는 뭐 초막이라든가 뭐 흙집, 그러니까 초막이 뭐 어쨌든 기거하는 곳이니까 초막이라든가 흙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토굴 뭐 이런 건가요? 뭐 토굴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초막이라고 하니까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사실 이 아시람이라는 곳을 어디서 봤냐면 강원도 원주에서 봤습니다. 그 토지문학관이라고 작가들이 이제 창작하는 그 창작실이 있는 곳인데 거기 그 원주 쪽에 사실은 아시람이라는 흙집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 제가 이제 이렇게 보고 나서 흙집 자체도 되게 예쁘게 지어지기도 했지만 흙집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건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흙집을 보면서 저거하고 좀 연결해서 아이들의 어떤 상처 부분을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받은 부분을 저 아시람이랑 흙집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동화를 좀 쓰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했고 결국 써서 이제 나왔는데 간단한 내용 소개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요? 내용 이거 스포일러 아닙니까? 그래도 내용이 있어야지 아무래도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제 여기 보면 여기 표지에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오늘 페북 라이브도 하잖아요. 표지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흙집이에요. 흙집인데 여기 보면은 일부러 이렇게 문패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훈이의 근데 노안이 와서 글자가 안 보여. 훈이의 아시람 이렇게 써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훈이의 흙집이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이제 이게 내용이 뭐냐면 훈이가 이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네. 이혼을 했고 사실 뭐 이혼하는 이유는 잘 모르고 다만 이제 이혼한 상태에서 엄마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엄마가 같이 이제 만나서 이렇게 밥 먹을 사람 있다고 해서 나가봤더니 엄마의 남자친구였어요. 엄마의 남자친구가요? 네네. 되게 어색하겠네. 그쵸. 그러니까 사실 특히 남자애들이 더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혼한 게 뭐 요새는 이제 사실은 뭐 그 특별히 사정이 있으니까. 특별히 왜 이렇게 말이 버벅거리냐. 아무튼 엄마하고만 살다가 엄마에게 아빠가 아닌 또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특히 남자애한테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그런 느낌으로 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훈이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아빠 대신에 아빠하고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대단히 좋았던 것도 아니었지만 아빠 대신에 또 다른 엄마의 남자친구란 분이 있으니까 되게 뭐라 그럴까요? 상처를 좀 받죠. 한마디로 말해서. 네, 그럭저럭 엄마하고 나는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네. 엄마의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면 네. 충격이 있긴 할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삐딱한 짓을 좀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자기도 모르게 이제 삐딱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너가 원하는 게 있으면 엄마 부모님한테 삐딱해지면 된다 이러면서 이제 사고 쳐라 막 이런 얘기도 듣고 왜 사고를 쳐요? 사고를 치면은 적어도 자기한테 관심도 가져주고 그러니까 왜냐면 엄마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은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는 뜻도 되니까 그래서 사고를 치라는 친구들의 말에 의해서 사고를 진짜 칩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또 겹쳐 왜 꼭 안 좋은 일은 이상하게 또 겹쳐서 그렇죠. 자주 생기잖아요. 네, 같이 오니까 이제 훈이한테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나름 엄마가 조금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일이 다르게 흘러가요. 어떻게 흘러가느냐? 아빠한테 이제 훈이가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원치를 않았는데 이제 어쨌든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훈이가 아빠한테 가기로 됐고 당분간 아빠한테 가 있어라. 일단은 이제 거기 가 있는데 아빠는 어디에 계시는데요? 이제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아빠가 이제 이런 흙집을 지으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직접 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훈이는 사실 아빠하고 같이 지낸 그 기억도 별로 없고, 그리고 아빠가 함께 살았을 때도 평상시 훈이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살갑게 이렇게 같이 논 적도 별로 없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되게 많이 어색하죠. 그리고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들어가니까 또 그 시골의 어떤 그 적막함이라든가 막 그 정적 그런 게 좀 되게 좀 힘들죠. 어린 아이들한테. 사실 제가 거기 원주에 갔었을 때 그 느꼈던 그 감정이 뭐냐면 시골이라 정말 밤이 되면 까매요. 그 가로등이 한두 개씩 있거든요. 근데 그냥 진짜 까매요. 그리고 조금만 그러니까 해가 지면 진짜 귀신 나올 것처럼 무서워요.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쨌든 거기서 살면서 아이들도 별로 없는데 거기에 또 그래도 마침 훈이가 전학 올 무렵에 그 반에 또 똑같이 전학 온 정아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제 그 아이를 통해서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하나씩 풀어 나가고 또 흙집을 그런 과정 중에 또 흙집을 짓거든요. 책 읽어보니까 네. 아빠가 야, 흙집 아시람 한번 지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표지에 나와 있는 아시람처럼 훈이가 자기만의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공간 그리고 자기만의 공간 속에서 이제 어떻게 마음과 몸이 회복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제 읽으면서 이혼 가정이 요즘 정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혼 가정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이거 뭐 정말 천하의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요즘도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상처받은 모습들 그다음에 각자 자라는 가정 가운데서도 그 아픔 같은 것들이 내면화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책 읽어보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읽게 하면 또 읽고 그 친구들이 마음에 위로를 받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작품 중에서 제 작품이 비교적 좀 약간 통통 튀거나 유쾌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제 작품 중에서 가장 서정적인 작품이 바로 이 아시람에 사는 아이입니다. 네, 본인이 본인 입으로 서정적이다. 왜냐하면 정말 서정적인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그 편집장님이 그랬거든요. 작가님 이 책은 그러니까 다른 책도 그러는데 한 번 읽을 때보다 두 번 읽을 때가 더 좋고요. 세 번 읽을 때가 더 좋아요.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서정적인 그 느낌이 정말 이렇게 스며든다고.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편집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교만한 표정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미 또 이 페북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은 저의 교만한 표정을 보실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다고 하고요. 이거 거울 보고 연습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책 아시람에 사는 아이 이야기를 이야기를 있는데 사실 오늘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만의 공간 그리고 훈이가 아시람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볼 텐데 노래 하나 듣고 그 이야기를 해보죠. 알겠습니다. 아이유의 나의 옛날 이야기.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사랑한단 말 못하고 애태우던 그날들을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철없었던 지난 날의 아름답던 그 밤들을 아직도 난 사랑합니다. 철없던 사람아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을 하스려 하나 무정
수줍어서 말 못했나 내가 싫어 말 안 했나 지금도 난 알 수 없어요 이 노래를 듣는다면 나에게로 와주오 그대여 난 기다립니다 무정한 사랑아 이 밤도 나의 모든 것을 아스려 하나 철없던 사랑아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그리고 그 다음 밤도 영원히 난 기다립니다 네, 아유의 나의 옛날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네. 아니 가급적이면 방송을 조금 뭔가 통통통 튀게 육개 삼개 통쾌하게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해지면서 이거 이래도 재미있을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임 청취가 안 작가님 납니다. 재밌게 하시고요. 네. 사실 오늘 책 내용이다 보니까 좀 음악을 좀 차분한 걸 골랐더니 너무 우리가 조용하게. 아 그래서 그렇구나. 어쩐지 좀 김 매니저님이 선배를 좀 못했네요. 그 상관없이 하셔야죠. 이거랑 상관없이 음악을 골랐어야 되나요? 막 아무렇게나. 네. 어쨌든 네. 이어가시죠. 네.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책 그 작가의 말을 보니까 네. 버지니아 울프의 이야기를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뭐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은 워낙에 유명한 얘기고 그 자기만의 방이 버지니아 울프가 말했을 땐 여자들에게 자기만의 방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그 버지니아 울프가 그러니까 여자라고 이렇게 특정지었던 거는 아마 시대적으로 여자들에게 그만큼 자기만의 공간 그다음 아니면 여자들이 어떤 뭐랄까 권리 그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대에. 그랬기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실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맞죠. 그게 이제 아직까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나름 그 자기만의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잠깐 뭔가 검색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반려동물한테도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반려동물한테도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면 사람한테는 당연히 그러겠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생각해보면 반려동물 이야기까지 하셔서 그런데 네. 정말로 누구에게나 네. 생물, 네. 생명체 존재하는 누구에게나 다 자기만의 공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편하게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이해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거 많이 느끼잖아요. 마음은 아닌데 저놈의 임작갑이 진짜 마음 같지 않게 짜증나게 이해도 안 해주고 막 뭐라고 잔소리해대고 그러면 떠나고 싶잖아요. 그걸 아시는 분이 그러십니까? 알면서 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그거 몰랐어요? 알면서 그럼 내 속도 집어넣어요, 지금? 너무 당당하신데요. 응? 본인도 그거 모르십니까? 본인도 뻔히 그러시면서? 네, 잘못했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혼자서 정말 상처를 받든 혹은 아플 때는 참 누가 옆에서 간병을 해줘야 되는데 여튼 그러니까 마음의 아픔 그러고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정말 혼자만이 있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또 다수 속에서 이렇게 같이 있고 싶다가도 또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해서 혼자만 있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쉼 자체거든요. 혼자만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은 어떻게 보면 쉼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사람에 따라서 성향이 좀 다르잖아요. 네. 흔히 이제 가장 쉽게 외향적인 사람하고 네. 내향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통해서 네. 뭔가 이렇게 만날 때 부딪히는 데서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마찰력 같은 거를. 저는 근데 외향적인데도 가끔 그 마찰 때문에 너무 힘들 때 많아요. 네, 힘들 때도 있지만 네. 어쨌든 에너지를 밖에서 찾아오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네. 다른 사람이 없는 곳, 네. 말 그대로 자기만의 공간, 네. 거기서 혼자 가만히 있을 때, 네. 그래서 혼자 자가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님이 그러신 거예요. 페인 돼가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이게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상관없이 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외향적이신 분들도 결국은 네. 자기만의 어떤 공간, 네. 그것이 내향적인 분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다고 할지라도 네.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시간, 자기 혼자만의 오롯한 어떤 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반려동물한테도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또 우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어른과 아이 구분짓지도 않고 누구에게나. 사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네. 외국에서 보면 이제 그 좀 부러운 게 외국은 집이 넓잖아요. 네. 그래서 다락방 그러니까, 같은 거. 다락방도 네. 있고 각자 아이들에게 각자의 방이 주어지고. 근데 희한하게 다락방은 뭔가 되게 좀 더 좋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신기하고 거기 있으면 더 상상력이 더 이렇게 막 더 샘솟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기사 좀 좋은 집 같은 경우에는 붙박이식 가구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 어렸을 때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벽장이 있었거든요. 네. 벽장이 있으니까 벽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이 이렇게 쑥 들어가면 그러니까 벽에 이렇게 위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있지 않더라도 조그맣게 있다 하더라도 거기 들어가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이불 있으면 그 옆에 이렇게 쭈그려갖고 앉아갖고 있는 거 되게 편안하더라고. 약간 그러고 있으면 엄마 그 뱃속에 들어있는 듯한 그런 따뜻함이랄까 그런 느낌도 잘 모르면서 약간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그래서 네. 좀 방금 말씀하셔서 그런 문득 생각났는데 네. 아이들이 그렇게 좁은 공간 네. 그리고 자기만 있을 수 있는 공간 그거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학 작품에서도 나니아 연대기 그쵸. 같은 거 보면 네, 네. 그죠 이상한 세계로 네. 환상의 세계로 연결되는 게 네. 옷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숨바꼭질하다 거기에 들어와서 너무 신나하고 두근거려하고 네. 그 속에 자기 혼자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상상의 세계로 연결되는 것을 볼 때 정말 아이들에게도 자기만의 공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고 보게 되는데 네.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임 작가님은 그러면 자기만의 공간 어떤 곳이 있었나요? 예전에요? 어렸을 때는 제가 이 책에 그 작가의 말에도 썼지만 저희 집이 방이 두 개밖에 없었다 보다 생각해보니까. 방이 두 개밖에 없어요? 세 개죠. 큰 방 하나 있고 중간에 광이라고 하는 데 하나 있고 그다음 작은 방이 하나 있고 뭔가 집이 되게 컸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방이 몇 없네요. 그리고 이제 느껴졌던 거 아니에요? 그 뒷방이 있는데 큰 방 뒤에 뒷방이 있었는데 그 뒷방이 사실은 되게 좁아요. 되게 좁고 거기에는 주로 이제 뭐 서랍이라든가 뭐 조그만 옷장들이 들어가 있는데 뭐 엄마가 하여튼 모든 잡동사니는 다 거기다 뒀던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잡동사니는 다 그런 쪽으로 들어가죠. 네, 근데 그 방이 뒷방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 뒤란 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디를 본다고요? 뒤란. 네, 뒷뜰이라고 하죠. 뒷뜰. 네. 어머, 촌스럽게 그 뒤란도 모르고.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남에서 태어났으면서 뒤란도 모르고 진짜. 네, 아무튼 그 뒷뜰을 이렇게 보는데 또 이렇게 그 툇마루 같이 또 조그맣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뒷뜰을 보고 있으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집 뒷뜰은 또 되게 넓어가지고 감나무도 있었고 또 뭐 엄마가 이제 뭐 그 채소 뭐 여러 가지 것도 심었고 과일나무도 또 심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절별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는 재미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감성적이었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뭔가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을 때. 네, 그렇다고 치고요. 네, 그래서 진짜 저 지금도 가끔 가다가 어렸을 적에 살았던 집을 꿈을 꾸면 꼭 그 방에 꼭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게 제 공간이었어요. 상상해 보면 네. 정말 멋질 것 같아요. 별로 멋지진 않았어요. 아니 그 밖으로 보는 네. 풍경은 좀 지저분하긴 했죠. 왜냐면 장독대도 있고 뭐 그러긴 한데 이상하게 그게 유년 시절에 봤던 거라서 그런지 되게 오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기 김 매니저님은 공간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네.
제 방이 이제 있었고요. 네. 어렸을 때 이게 큰아들 버프인 것 같아요. 장남이라서. 네. 저는 저 이제 임 작가한테는 시집이죠. 네네. 시댁이죠. 저희 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저쪽에 아버지가 지금은 이제 계시는 그 방이 네. 제 방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저는 온갖 이상한 책들이 많이 있는 곳이더라. 어쩐지. 네. 오해하잖아요. 이상한 책이라고 하면. 아니 뭐 그 이상한 책 중에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네. 네. 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그 방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네. 국민학교 뭐 네. 3학년, 4학년 네. 이때부터 중학교 때는 거기 안 있었었나요? 중학교 때도 이제 그때부터 쭉 있었죠. 그때부터. 그래서 그래가지고 잠도 안 자고 컴퓨터 하다가 키도 안 컸죠.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네. 사실은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서 책을 많이 사주셨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방에서 백과사전을 읽는다거나 네. 뭐 세계 문학자 전집 같은 거 이렇게 쭉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고 그렇게 읽었다고 하니까 김혜희 기자님하고 저하고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어렸을 적 그런 말을 안 하고 풍경만 봤다고 하는데 김혜희 기자님이 뭐 책 봤다고 하고 백과사전 봤다고 하면 저는 뭐가 됩니까? 네. 응? 그렇게 이제 해도 뭐 어차피 그래봐야 지금은 당신이 작가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봤던 기억이 나고 네. 저희도 이제 마당이 있어서 네. 앞에 마당 마루에 앉아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거기에서 비 오는 것 보면 그렇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루가 있는 집은 정말 마루에서 빗소리 듣는 거, 빗 떨어지는 거 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리고 여름에 네. 막 더운데 네. 막 땅이 마당에 보면 땅에서 열기가 확 올라오는데 갑자기 소나기 내리기 시작하면 땅에 빗방울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빗방울이 깨지고 흙 튀고 그리고 그때 이제 흙이 젖는 냄새가 확 올라오면 마음이 너무 좋았던. 그래서 마루에 누워서 이제 이렇게 뒹굴뒹굴 하다가 잠들기도 하고. 네. 계속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런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게 네. 너무 좋았던 거고 치유되는 그런 느낌들, 위로받는 느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너무 좋았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방송을 할 때 지금 페북 라이브까지 같이 하잖아요. 네. P라고 해야 되나? F예요. F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해서.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자꾸 화면을 쳐다보게 되네요. 그리고 네. 일단은 계속 이어가시죠. 거기 전부가요? 아니 신경이 쓰인다는 말이 갑자기 하고 싶었어요. 네. 앞에서 네. 화면에만 올라오시니까 네. 누가 다른 이야기 뭐 하시는 거 없어요? 이야기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듣다가 나가신 것 같아. 재미가 없어가지고. 네, 책임감을 느끼시고요. 네. 재미가 있으면 하트를 날려주세요. 뿅뿅. 네. 네. 그러면 네. 다음 노래 하나 더 듣고 네. 이야기를 하죠. 네, 알겠습니다. 에디킴의 내 입술에 따뜻한 커피처럼. 네. 울지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직선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단지 과정일 뿐이야 제발 이러지 말아요 끝이라는 얘기 나는 항상 시작인 거요 그댈 사랑하는 마음 점점 커져가고 있는 날 잘 알잖아요 네가 밟고 걷는 땅이 되고 싶던 잠시라도 네 입술 따뜻하게 데워줄 커피가 되고 싶던 난 아직 사랑해 나를 많이 알잖아요 그댈 사랑하면 나를 모두 버렸다는 걸 혼자 울며가는 나를 모르나요 그러니 제발 이러지 마요 그래 어느 하늘 아래 안에 작은 내 사랑 이제 나의 사랑한단 말도 의미도 잠시 우리의 힘들었던 지나간 나의 넌 히리휘리 우리의 히리휘리 돌릴 수 없는
돌리지 못할 거란 girl you know 아니 너를 사랑한단 걸 오래전 노래처럼 오래오래 널 간직할래 그래 너만을 위한 나의 사랑은 이래 난 하지만 행복해 나같이 나쁜 남자를 만나 힘들었던 그만큼 널 아껴줄 자상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남자였으면 좋겠어 Hey I just wanna let you go 꿈에서라도 싫어요 떠나지 말아요 나는 죽을지도 몰라요 이대로 행복한 걸요 모르겠나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지나간 사랑으로 날 그대의 추억 속에서 살게 할 건가요 사랑은 계속 커져갈 텐데 이대로 나를 정말 보낼 건가요 울지마 이미 지난 일이야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들겠지만 삶의 반직선 위에 점일 뿐이야 어느 때보다도 긴 시간이겠지만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오늘 공간, 자기만의 공간 네.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임 작가님의 책 네. 아시람에 사는 이야기. 사실 가지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이 있어요. 아시람에 사는 아이의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이제 자기만의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저는 반대였는데요. 아 진짜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큰 뜻을 몰라봤네요. 사실 그래서 그래요.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 나만의 공간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또 특별히 또 책 이야기도 같이 하고 그러고 싶어서 한 거지. 우리가 이제 아시람에 사는 이야기만 하면 네. 너무 속이 보이는 것 같아서. 뭐 어쩌습니까? 사심 가득한 방송인데. 근데 금방 그 이제 공간에 대한 얘기를 또 하면서 생각나는 거는 아이들한테도 정말 그 나만의 공간 요즘은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집에 뭐 많아봤자 한 명, 3명이죠. 많아봤자.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명이거나 두 두 명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각자 이렇게 방을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방은 있는데 방은 있는데 방은 없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이가 그 방에서 쉴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는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만의 방에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이들이 정말 심심해서 할 게 없어가지고 근데 방에 보면 이제 컴퓨터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건 안 되겠지만 있고 여러 가지가 장난감 있죠. 있고 그런데 정말 좀 뒹굴뒹굴하다가 상상력이라는 건 좀 그렇거든요. 정말 심심할 때 생기는 게 또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또 뭐 혼자서 재밌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이어지다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건 그런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바쁘면 절대 상상력이란 건 있을 수 없어요. 창의적인 생각이라든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맞아요.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잉여력. 네네 예, 맞아요. 여유 있는 시간 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아주 바쁜 상황에서는 거기에 쫓겨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더 힘들어지고 그러는데 오히려 쉴 때 네. 그리고 자기 안에 집중할 때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을 때 그때 새로운 것들이 자꾸 더 잘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쁘죠. 이게 좋은 인사처럼 들리지만 저는 진짜 솔직히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바쁘면은 딱 그 바쁜 일에만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뭐 일의 효율은 좀 더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창작하는 사람들한테는 바쁘다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막 강연 같은 거 많을 때 때때로 이제 작품 못 쓰고 강연만 다녀야 될 때 사실 되게 한쪽이 좀 되게 가슴이 막 답답하기도 하고 허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못하면 이제
힘들어도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그냥 글 쓰는 시간을 어떻게든지 확보하려고 하는데 뭐 여튼 요즘의 아이들도 아마 어른들처럼 그렇게 바빠서 그런 공간이 있어도 그 공간 안에서 쉬지 못하고 혹은 뭐 헛생각이든 딴 생각이든 그걸 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좀 각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이 말은 좀 많이 지금 네. 생각해 보니까 공감이 가는데 네. 아파트 놀이터 네. 생각해 보면 그래요. 네. 낮 시간에 아이들이 많아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도 우리 집 근처는 괜찮지 않나요? 항상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서 그거 하나만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 네.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이제 편견일 줄 모르겠는데 고급 아파트가 네, 많은 고급 곳에서는 아파트가 많은 조용히 애들 소리 안 곳에서는 나요. 정말로 네. 아이들 소리가 안 나고요. 네. 오히려 그냥 이제 서민 아파트라고 네, 하는 네. 곳 이런 쪽에서는 아이들이 와서 네. 놀기도 하고 노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맞아요. 밖에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쵸. 이러는데 고급 아파트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그거는 그러니까 놀이터가 저도 더 그걸 비어있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편견일지 아니면 저희처럼 똑같이 공감해줄 분들이 얼마나 이제 저는 제 생각이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일단은 단적인 예로 우리 집이 서민이 사는 아파트이고 항상 그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만큼 삶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소리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노는 소리. 네네. 그러니까 해질 무렵에 아이들이 특히나 그렇게 놀고 있을 때 소리가 막 이제 막 소리 지르고 뭐 누구야 저쩌고저쩌고 하면서 노는 소리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은 이제 우리 집 그 옆에 보면 그 놀이터에 농구대가 있는데 거기서 통통통통 뛰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그게 이제 또 계절을 또 가늠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겨울에도 하긴 하는데 항상 그 날씨 좋아질 때 이제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그거는 뭐 그때는 저녁 늦게라도 막 밤 12시에도 소리가 나서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게 더 좋더라고요. 아, 적어도 누군가는 저 시간에 좀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됐긴 했지만 그래도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그게 건강한 소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안심이 돼요. 근데 이제 점차 그런 소리들이 많이 줄어들긴 하죠. 그러니까 그게 많이 안타깝고 그러면서도 또 집안 안에서도 아이들 자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줄어든다는 게 개인적으로 어른으로서 조금 안타깝죠. 그런 것 같아요. 좀. 네. 야, 이제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요. 자기 방이 있어요. 네. 보통 우리가 너 네 방에 가서 네. 공부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방에 가서 너 놀아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의 아주 작으면 이제 네. 엄마가 전화하거나 손님이 오면 귀찮으니까 애한테 너 네 방 가서 놀아 이런 경우는 있지만 좀만 크면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대부분 야, 너 방 가서 공부해. 또 거실에 이제 텔레비전이 있으니까 텔레비전을 좀 보고 있으면 엄마가 그 꼴은 보기 싫죠. 네, 나도 김 매니저님이 TV 보고 있으면 그 꼴이 보기 싫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내가 작업실 하나 얻어줬잖아요. 그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건가요? 네. 아, 꼴 보기 싫어서 나가라. 아니 그 노는 꼴을 못 보겠더라고.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할 때는 노맨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본인은 밤 새벽 12시 넘어서 1시, 2시까지 네. 일본 드라마를 그렇게 봐요. 아니 요새 이제 그렇지 않아요. 저 평상시에 적정한 시간에 자서 네.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2시, 3시까지 막 보면서 보다가 제가 과거의 일은 제가 잊어주세요. 좀 드라마를 본다거나 아니면 영화 왜 이제 남자들은 그러거든요. 봤던 영화 네. 또 봐요. 어벤져스라든가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네. 굉장히 한심하게 얘기해요. 한심해 보여요. 아, 그거 봤는데 또 보냐고. 당연하죠. 근데 본인도 가끔 보면 본 영화 또 보고 있잖아요. 드라마 CSI 본 에피소드 또 보고 사람 일본 드라마 기억력이 본 한계가 것도 있으니까. 보고. 아니 근데 저도 그걸 네. 또 볼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도 당신은 싫다니까요. 그게 저의 심보입니다. 알아들으세요. 굉장히 네. 유부남으로서 마음이 아프고요. 네.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이 여러모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심도 깊게 막 진짜 뭔가 뭐 그 뭐라 그럴까 건축학적으로 아니면 심리학적으로 이런 걸 따져서 막 정말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저께 준비를 하진 않았고 어차피 늘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을 좀 확보해 주는 거. 아이들에게 네. 자기만의 공간 그리고 자기만의 시간 이런 걸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네. 요즘 아이들은 그나마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학교에서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어떤 거를 하게 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을 만든다거나 자기만의 계획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훈련이 좀 시키는 것 같긴 하던데, 근데 좀 그래요. 그래서 엄마들이 좀 아이들에게 여유를 좀 주고 믿어주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기만의 공간은 사실 이제 책과 연관지어서 조금 얘기해보는 거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근황 중에서 이제 그 공모전 시험 심사를 보고 왔다고. 그 이야기도 좀.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또 어쨌든 글 쓰고 싶어하는 분들이 좀 자주 들어요. 요즘 글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자주 듣겠죠? 네, 들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심사를 뭐 신춘문예에서부터 시작해서 문학상 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뭐 이거 말해도 되는 건가요? KB 창작동화 그쪽 이제 심사를 받고 뭐 목품 문학상도 받아봤고 해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심사를 하면서 조금 그 짜증이 났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공모전은 누구나 할 수 있긴 했죠. 근데 또 어쨌든 작가가 되고 싶어서 준비를 꾸준히 했던 분들이 보내는 경우가 거의 한 뭐 7, 80%는 되겠죠. 나머지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제 상금 보고 이제 덤비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상관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도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보낼 때 보면은 가장 기본인 것들을 좀 지키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글 쓰는 형식부터 시작해서 네, 글 쓰는 형식부터 집에서 시작해서 이제 봤으니까 좀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임 작가님이 이게 제 공모전에 와서 이렇게 올라온 작품들 심사하면서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공모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기본부터 지키고 이제 작품을 조금 보내면 더 좋겠다. 그 기본이 어떤 건가요? 기본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우리가 글을 쓸 때 글의 형식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편 같은 경우에 단편에 뭐 이제 뭐 아주 사소하게나마 들여쓰기부터 시작해서 문단 나누는 거, 단락 나누는 거,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분명히 읽어봤는데, 원래 책도 사실은 편집자가 읽고 작가가 읽어서도 오타가 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실수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공모전에 보낼 때는 정말 꼼꼼히 좀 읽어보는 것도 필요하고, 오타가 나지 않게. 네, 뭐 오타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뭐 문장들도 그렇고, 어떤 때는 그러니까 시점 자체도 막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처음에는 3인칭으로 썼다 고치다가 1인칭으로 바꿨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이게 막 혼용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본인 스스로가 잘 잡아야죠.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읽어봐야 되잖아요. 읽어보겠죠. 읽어봤는데 그걸 놓쳤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좀 꼼꼼히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화는 내 어린 시절에 내가 겪었던 일을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좋은 동화를 쓰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동화를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읽어보고 나서 어떻게 좋은 동화가 쓰여졌는지를 좀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아이들이 어떤 동화를 읽고, 그러니까 그 동화를 읽고 진짜 재밌게 읽고 공감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인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내 어린 시절의 이야기, 난 이렇게 놀았어 하는 식의 이야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말 심사할 때 저 이제 예심에서부터 다 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동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동화를 좀 많이 읽고 썼으면 하는 바람. 네.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고, 또 어쨌든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말 들어보니까 신춘문예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최종심 쪽에 보면은 원고지로 써서 이렇게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원고지로요? 네, 근데 이게 출력을 할 때 원고지 출력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고지 그 공고에 보면은 원고지 몇 매 이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고지로 이렇게 이제 원고지로 써야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원고지로 쓰는 것보다는 사실은 지금은 그냥 워드로 작성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원고지를 읽어보니까 이게 몰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심사위원들이 읽을 때 몰입이 안 되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글 쓰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이너스죠. 그렇죠,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글 쓰는 거를 좋아하면서 글을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확하게 내가 뭘 쓰고 싶어 하는지는 또 좀 알고 써야지.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적어도 내 작품에 눈에 들어오려면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그릇에 잘 담아야 될지 그 부분도 고민을 하시고 어쨌든 그러니까 뭐 똑같이 중복되게 하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글을 보내셔야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봐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그것도 있는 것 듭니다. 같아요. 이 앞전에 이제 네. 임 작가님이 말씀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폰트. 네. 눈에 띄기 위해서 뭐 이상한 폰트 막 사용하시고 그러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글씨도 항상 이렇게 동화는 12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 포인트를 지키는 게 좋아요. 네. 앞에 보면 그 공모전에 항상 보면 뭐 몇 포인트 또 뭐 줄간격은 어떻게 그렇죠. 그런 거 나올 때 그거 지켜서 하는 게 참 좋아요. 원고지 몇 매. 네. 그래서 그걸 너무 많이 쓰거나 너무 적게 써도 좀 분량이 부족해도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러니까 재작년인가 그 신춘문예 할 때 분명히 신춘문예가 원고 매수로 한 30매 정도가 되는데 70매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럼 그거는 정말 잘 써도 그거를 뽑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딱 있는데 그 기준에서 벗어나 네. 버리니까 그거는 아닌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명이 작품 2편, 3편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곳에서는 딱 기준을 정해놓고 한 편만 보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꼭 한 사람이 2편을 보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봤을 때 이제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보였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편 보내라고 했는데 2편, 3편 보내는 사람들 보면 다 작품 수준이 썩 좋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작품이 나의 최고의 작품이다라는 확신이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게 확실히 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작품 자체를 기왕이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재미있게 썼다는 거를 딱 한 편만 보여줘서 판가름 지켜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은 사실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한 편밖에 안 보냈는데 이분은 2편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다면 약간 또 공평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한 편이 필요할 때는 그냥 한 편만. 그러니까 이제 뭐 원래 단편을 5편 이상 봤습니다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땐 5편 당연히 보내겠지만 한 편이라는 한 편 보내는 게 낫죠. 사실 그러니까 심사 그 공모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그쵸. 한다. 기본을 지키고 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항상 또 평가를 해서 보면은 기본이 안 돼 있을 때 문제가 또 분명히 발생하긴 하더라고요. 네. 아마 이제 작가가 되고 싶어서 공모전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 이야기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틈틈이 여튼 저는 이제 동화 작가니까 동화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좀 도움이 되는 말들, 팁들을 하나씩 이제 조금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라고. 알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이야기하는 와중에 벌써 시간이 네. 지금 이제 55분 지나고 있는데 네. 오늘 이야기를 이제 슬슬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야기 우리 했던 거 아쉬움에 사는 아이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나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기만의 공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할을 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네. 마지막 노래 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들으면서 잠깐만요, 김 매니저님. 네. 우리 그 고민 상담 받기로 하지 않았나요? 네. 혹시 이제 이 방송을 들으면서 네. 자기만의 사연 네. 그리고 같이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고민 네. 그리고 뭐 아이들 고민도 괜찮고요. 네. 또 글 쓰면서 생각하는 고민들, 네. 살면서 생각하는 이야기들 네. 이런 거 물어보시면 게시판. 네, 게시판이나 아니면은 우리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뭐 유튜브를 한다거나 페북 이렇게 페북이나 이런 거 할 때 물어보셔도 좋고요. 네. 그리고 광주 시민방송 오픈 카카오톡이 있어요. 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네. 김 매니저나 임 네. 작가한테 물어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시민방송 어플이 있습니다. 네. 88.9MHz 사람 사는 재미 이렇게 구글에 보면 광주 시민방송 FM 어플이 있는데 거기에 올려주셔도 저희가 확인하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인사해 주세요. 네. 오늘 또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번째잖아요. 3번째 때는 정말로 더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방송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만나요. 하겠습니다. 안녕. 동화 같은 한 주 되세요. 네. 네, 마지막 노래 악동 뮤지션의 Give Love. Why baby? 뭐가 문제야 baby?